안녕하십니까. 놀부 창업전략연구소의 조상현입니다. 여태까지 이제 제가 2013년 외식 트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4부작 마지막 시간인 홈메이드란 주제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했던 것들은 힐링, 복고, 스마트폰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인 2013년의 주요 키워드라고 연구 보고서에 올라왔었던 홈메이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메이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쉽게 말해서 집에서 만든 그런 의미죠. 사전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요새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의미는 집에서 만들었고, 그리고 좀 더 위생적이고 건강한, 그리고 좋은 식재료를 쓰는, 그리고 유기농에 이런 다양한 의미들을 좀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메이드에서 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보통 이제 홈메이드 관련돼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지만 홈메이드 푸드를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집에서 만든 어떤 가정식, 우리말로 가정식이죠. 가정식에 대한 그런 최근에 욕구들이 많고,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홈메이드 가정식을 표방하는 그런 전문 매장들, 카페들, 그리고 레스토랑들이 많이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홈메이드 푸드라는 것 자체가 기존에는 우리 기본적으로 유행했던 기조가 프랜차이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캐주얼한 음식들, 그리고 그런 일반적인 유통품들에 대한 수요가 많았고, 지금도 물론 많지만요. 거기에 반해서 여기에 조금 이제 실증을 느낀 분들이 어떤 소수 매니아층을 형성하면서 홈메이드 푸드란 쪽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이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각광받기 시작한 이제 홍대 골목 속에 있는, 혹은 인사동이라든가 삼청동 이 골목 어귀에 있는 그런 맛집들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블로그라든가 이런 어떤 SNS 채널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온라인 채널들의 역할도 컸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수 매니아층에서 향유하던 것들이 좀 더 공론화되고 공식화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홈메이드 팔고 있던 매장들의 매출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창업자들이 이쪽으로도 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신규 창업하고 있는 그런 아이템 중에 홈메이드 관련 아이템도 꽤 됩니다, 요새는. 일반적으로 그런데 재밌는 것이 이 홈메이드 가정식이다 보니까는 많이 만들고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찍어내듯이, 공장이 찍어내듯이, 혹은 좀 프랜차이즈나 캐주얼 레스토랑이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속도라든가 이런 대규모 매출은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어떤 취미생활 같이 천천히 여유롭게 요리를 즐기는 분이 요리를 즐기면서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레스토랑 자체가 소규모로 운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요새 유행하는 거 많이 보시죠. 원테이블 레스토랑, 투테이블 레스토랑이니,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는 게, 이게 다 이제 홈메이드 관련돼서 예약을 받고, 그 예약의 정량에 딱 맞는 손님들만 받아가지고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자체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넉넉하게 그렇게 충분하게 대박집이다 이럴 만큼 벌 수는 없는 게, 왜냐면 정해진 만큼 팔기 때문에 정해진 매출만큼 일어나겠죠. 물론 매일매일 정량을 계속적으로 재고 없이 팔 수 있다면요, 어느 정도 가정생활이라든가 이런 경제활동을 할 만큼은 되겠지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강점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매장에서 직접 만들었고, 직접 생산한 재료, 그리고 방금 만든, 그리고 오늘 구입한 재료들을 가지고 오늘 서비스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선도가 높고, 그에 따른 맛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호응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사례 위주로 조금 오늘 접근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지금 홍대에서 요새 유행하는 그런 많은 그런 홈메이드 레스토랑이라든가 카페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좀 잠깐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스포츠서울닷컴에 이제 나왔던 기사에 있는 그 사진 자료인데, 여기 보시죠? 쿠쿠라든가 이런
제과 제빵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홍대에 가면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홈메이드 레스토랑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 여기 추로 101이라는 카페예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그 추러스라는 그런 공원에서 드실 수 있는 그 아이템을 아실 겁니다. 그거를 바로 매장에서 뭐 냉동품이나 공구품이 아니라 반죽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바로 판매를 하는데, 재밌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는 추러스에 좀 재미 요소를 가미했어요. 그래서 뭐 초콜릿을 토핑을 찍어 먹는다든가, 아니면 안에 어떤 초코 시럽이라든가 이런 시럽들, 다양한 시럽들을 넣어가지고 즐길 수 있게끔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인기도 많고 매출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이털이라는 카페인데, 여긴 좀 특이한 게 장을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장 본 만큼만 파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인기가 많고 사람들도 손님들도 많이 찾기 때문에 좀 더 할 수는 없느냐, 뭐 이런 양에 대해서 또 늘리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철학이 여기서는 이제 정량만큼 맛있게 만들어서, 사실 음식이 홈메이드로 만들 경우에는 100% 노동력이 100%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숙련공이라 할지라도 어떤 피로도라든가 컨디션에 따라서 맛이 변화될 수가 있고, 양이 또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추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단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을 늘리고 싶어도 그렇고, 어쨌든 기본적인 주인장의 철학도 그렇고 해서 정량만큼만 구매를 해서 정량만큼만 판매를 하는 그런 철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샐러드류라든가 이런 음식들, 뭐 이런 게 다양히 있습니다. 샌드위치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매장입니다. 그리고 카페 쿠쿠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수제 고로케를 아이템으로 해가지고 매장에서 직접 고로케를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이게 일본에서 온 그런 형식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명동이라든가 강남의 설릉동 가면은 줄 서서 먹는 그런 수제 고로케들 샵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요새 좀 유행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죠. 고로케도 조금 이제 뭐 핫하다고 보기엔 조금 지난 면도 있지만 이것도 유행하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 홍대 쿠쿠라는 카페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도 찾아오고 굉장히 인기가 많다 그래요. 작년 같은 경우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전반적인 외식 트렌드를 살펴보자면, 작년에 이제 작년에서 커피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각광을 받았었죠. 그 커피가 각광을 받으면서 디저트 문화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외식의 키워드는 디저트였어요. 그런 수많은 디저트 카페들이나 기본 카페에서도 많은 디저트용 그런 식품들을 판매를 했고, 뭐 스타벅스라든가 뭐 카페 베네라든가 그런 유명 업체들에서도 기본적으로 이런 디저트류에 대한 보강 굉장히 신경을 썼었습니다. 그런 거 이외에도 아무래도 전문적인 디저트 그런 샵들이 많이 또 오픈을 했는데, 소프트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가 굉장히 특히 유행을 했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폴바셋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상하목장우유라는 우유를 가지고, 고급 우유죠. 그걸 가지고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이게 가격대가 꽤 되는데도 판매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더 좋은 거, 건강한 것을 찾으면서 디저트에 대한 욕구도 커지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 거죠. 그리고 이제 스위트리라는 그런 또 카페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소프트 아이스크림, 상하목장우유 아이스크림에다가 벌꿀칩을 얹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서 같이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지는 부분이죠. 네, 마지막으로 홍대 버겁이라는 그런 수제 버거 전문점이에요. 수제 버거 전문점인데, 여기는 특징이 전날 한우 패티 원재료 되는 등심을 구매를 해가지고 주인장이 직접 지방하고 고기 부분을 이렇게 배합을 해가지고 패티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칙 자체가 만들어진 패티는 무조건 석쇠 그릴로 구워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 자체가 굉장히 정통적인 스타일이고 하다 보니까 미군들이 또 많이 찾는다 그래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도 그런 어떤 패스트푸드보다도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와서 또 먹고 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음식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이제 홈메이드 푸드를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오늘 이제 총 그 외식 트렌드의 4가지 테마에 대한 강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더 다른 그런 좋은 소재로 여러분도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 중요한 것은 이제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실 때 이런 홈메이드 푸드라든가 이런 유행이라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지만, 어떤 꾸준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어떤 기호, 본인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뭐, 이런 것들도 좋지만, 본인이 어떤 그런 음식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지 않거나, 그걸 습득하는데 이런 큰 노력이 드는 부분들을 동의할 수 없다면은 어떤 간편한 그런 시스템화되어 있는 프랜차이즈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창업 아이템 선정하실 때 고민하셔가지고 한번 선정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홈메이드는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한식이 있겠죠. 아무래도 제가 한식 브랜드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 꾸준하게 롱런할 수 있는 아이템은 결국 한식이고, 그 안에 홈메이드를 녹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반찬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아무래도 사업을 하시는 것이 더 잘할 수 있고, 우리가 또 잘하는 거기 때문에 또 성공 비율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그럼 여태까지 강의 들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그 아이템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